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이 모여있는 평택 캠퍼스. 8차선 도로 1km 구간이 검정조끼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투명하게 선거! 사과 폐지! 수십 년간 이어진 무노조 원칙을 깨고 거리로 나선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들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이곳 투쟁 결의대회 현장에 모두 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12만 8천 명, 삼성전자 직원 3명 중 1명은 바로 이곳에 자리한 셈입니다. 이들은 기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직원 몫으로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총파업으로 삼성전자를 바꿀 것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 등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 80%가 넘는 반도체 사업 부문은 사실상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D램은 최대 3%, 낸드 플래시는 4%까지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면서 메모리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분 나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지금 주인들이 맞불 형식의 집회에 나섰어요. 아니 니네가 다 잘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왜 니네가 다 가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뭐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기업의 주인은 거기서 말하는 이제 주주는 소액주주고요. 네. 기업의 주인은 대주주죠. 저는 이 생각이 변함없습니다. 네. 그 대주주 예를 삼성 같은 경우는 이병철 회장부터 올라가면서 그때 반도체 산업을 모험을 해서 들어갔고 물론 이제 소액주주들도 주인이고 근로자들도 주인이고 요새 이제 공장님 말씀 멋있는 말로 많이 포장한 이해관계자라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데는 뭐 물론 근로자의 역할도 크긴 했지만 과연 그 이제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그 최근의 실적 이게 과연 근로자와 그리고 소액 주주들만의 몫인가? 그동안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키워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맞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합심해서 해준 거지. 뭐. 예, 그 이익이 좀 낮다고 그렇게 주주들하고 소액 주주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저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가 물론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삼성전자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아이고 그렇네 그래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아들들이 싸우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양쪽 다 별로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주요 외신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은 이번 사태를 AI 패권 경쟁이 격화된 시점의 악재로 규정하며 한국 제조업의 강성 노조 문화가 공급망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전국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 노조 동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3일 경기 평택 사업장에서 결기대회를 열고 사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결기대회는 조합원 3만 명에서 4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17일 서울 서초사옥 앞 기자회견에서 18일간 파업 시 설비 백업을 감안하면 회사 측 손실이 최소 20조에서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며 반도체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번 파업 움직임을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터진 악재로 규정하며 한국 제조업에 만연한 강성 노조 문화가 삼성의 위기 극복을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 격화로 반도체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집중 보도하며 강성 노조 문제를 삼성의 글로벌 신뢰도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이미 공급망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타이완, TSMC 등 경쟁사들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격차를 벌리는 반면 삼성전자는 반복되는 노사 갈등으로 글로벌 고객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주 중 사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임무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측은 고소 이튿날인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4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을 고소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이 직원을 고소하면서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기업 노조는 18일간의 파업 여파로 사측에 20조, 30조 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파업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3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임직원 과반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가 등장해 기존 노조와 연대하면서 SK하이닉스보다 적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1인당 성과급 상한 없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억 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 내부 자료를 보면 노조의 요구가 모두 수용됐을 경우 삼성전자가 270조 원의 이익을 거뒀을 때 직원 성과급 재원만 40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높은 영업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직원 2만 8천 명은 6억 원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40조 원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비용 37조 7천억 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400만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금 11조 원의 3배가 넘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등을 앞둔 삼성전자는 미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실적이 좋지만 후내년 2년 뒤에는 또 실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현금을 비축해 놔야 된다. 삼성전자 양대 노조 조합원은 전체 직원 12만 8천 명 가운데 58%. 만약 노조가 예고한 대로 5월 총파업에 나선다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직원 1인당 7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도 삼성에는 큰 부담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나선 재협상에서마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 캠퍼스에서 조합원 4만 명이 참석하는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후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주주 배당으로 사용한 재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개발 R&D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도 힘써야 하는 삼성전자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7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후 노조는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270조 원으로 가정하고
40조 5천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의 반도체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후 증권가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45조 원을 반도체 직원들을 위한 성과급에 써야 하는 셈입니다.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주주들에게 약 11조 1천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400만 주주가 받은 배당의 4배를 7만 7천여 명의 반도체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37조 7천억 원보다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노조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및 R&D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지나친 한탕주의에 빠져 회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꼴이라며 차세대 기술 및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40조 원이면 쟁쟁한 글로벌 팹리스나 AI 업체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규모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SK 하이닉스가 인텔랜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들인 돈은 약 1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의 가격은 당시 약 9조 원, 2025년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업체 플렉트 그룹은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가운데 95%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전TV 스마트폰 사업을 맡고 있는 DX 부문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됩니다. DX 부문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성과급 규모가 줄어듭니다.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에 가입자 7만여 명 중 DS 부문 소속이 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 보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주들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한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이 상당수 자동화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업 자체가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최근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확보한 수주 기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총파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